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실무를 하는 사람이든 이론을 하는 사람이든 절대로 넘어가선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맞닥뜨릴 그 문제, 운송협약입니다. 무역은 기본적으로 운송을 수반하기 때문에 운송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운송협약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규칙의 개정 버전인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헤이그 규칙이라고 했을 때 안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운송인이 사고를 쳤을 때는 최대 100파운드까지 보상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한테 100파운드는 영국의 그 파운드를 의미할 겁니다. 그럼 지금은 1파운드에 한 1,500원 정도? 파운드가 높을 때는 한 1,800원, 1,900원 이렇게까지 가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100파운드가 20만 원이 넘는 일은 많이 없죠. 하지만 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100파운드는 금 100파운드를 말한다라고 해서 헤이그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 있어서 100파운드는 2,100만 원을 보상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송계약이라고 하면은 송화인이 운송인한테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송 지시를 합니다. 요 물건을 저 사람한테 가져다 달라고. 그 사람은 수화인이 되겠죠. 그럼 운송인은 수화인에게 화물을 아름답게 전달을 하면 되는데 운송 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실제 발생한 사고예요.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항까지 운송 중에 사고, 즉 화물 4박스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수화인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송화인이든 수화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즉 우리는 화주라고 합니다. 이쪽을 수출 화주라고 하고요, 이쪽을 수입 화주라고 하죠. 어찌됐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화주는 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당 1,8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총 4박스의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럼 보험금 지급 7,2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럼 보험자, 우리는 보통 보험사, 보험회사라고 하지만 법정 명칭은 보험자가 맞다라는 것도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보험편 영상을 꼭 보시고 오세요. 그럼 보험자는 이렇게 피보험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수화인이 이제 피보험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판례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송화인이 피보험자가 되어서 보험자대 청구를 했을 수도 있고, 수화인이 피보험자가 되어서 보험자대 청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코텀즈의 어떤 규칙을 따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니까 요 사례에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누군가가 요 사례에서는 그냥 수화인이 피보험자가 됐다라고 좀 가정을 할게요. 자, 그래서 보험자는 수화인한테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럼 보험자는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보험금 지급했으니까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세요 라고 말하고 끝낼까요? 아니요. 실제 사고는 누가 친 겁니까? 운송인이 쳤잖아요. 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일단 피보험자 고객님한테 보험금을 지급해주고 실제 사고 친 사람을 찾아가서 청구합니다. 당신이 사고 친 거 우리가 고객님한테 보상해줬으니까 그 돈 우리한테 돌려달라고. 우리는 이것을 구상권이라고 말합니다. 보험에서는 구상권 대위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운송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보험자는 얼마를 청구했겠습니까? 7,200만 원이요. 요 상황에서 적용되는 운송협약은 헤이그 규칙이었습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하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항까지 운송이 이루어졌다라고 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도 헤이그 규칙 체약국은 아니지만 운송계약이 이루어지면 BL, 선화증권이 나올 거고, 선화증권의 약관에 헤이그 규칙이 적용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약관이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에 있어서는 헤이그 규칙을 중거법으로 적용하겠다는 약관에 위하여 헤이그 규칙이 적용된 거고, 그럼 이제 운송인은 1차적으로는 헤이그 규칙에 위하여 자신들이 면책이 될 수 있나를 좀 확인을 해봤을 텐데, 운송인 과실로 손상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면책은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헤이그 규칙에 위하여 우리의 책임 한도, 보통 책임 제한이라고 표현을 좀 하기도 합니다. 보상 한도, 책임 한도를 단 그 100파운드까지만 보상을 해주기로 되어 있고, 4박스 손상이 발생했으니 총 4박스면 400파운드고, 그 당시에 이제 1파운드가 한 1,700원에서 1,800원 정도 했으니까, 그럼 400파운드라고 해봤자 약간 70만 원 안팎 정도? 그래서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건 한 70만 원 정도 아니냐. 그런데 무슨
무슨 7,200만 원을 달라고. 법에서 우리는 딱 여기까지, 그래서 포장당 100파운드 총 4박스니까 400파운드까지만 책임을 진다라고 되다. 그럼 우리가 그 이상 책임질 필요 있냐? 여기까지가 맞는 얘기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실무하는 사람도 이론하는 사람도 알고 있는 상식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거 규정을 보겠습니다. 이게 헤이그 규칙의 내용이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운송인 또는 선박은 어떠한 경우도 포장 또는 단위당 100파운드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화물 또는 화물에 관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100파운드라고 되어 있고요. 이 소송이 발생했을 땐 1,700원에서 1,800원 정도였고, 제가 강의 촬영하는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1,500원 정도입니다. 그럼요, 과연 이 100파운드는 얼마가 되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운송인의 입장은 뭐예요? 그 당시에 이 파운드는 영국 통화니까 그 당시 환율로 한 1,700원 정도 되겠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험자 입장은 뭐예요? 파운드가 어디 영국 파운드라고 적혀 있냐? 파운드는 금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파운드는 그 당시 기준으로 21만 원 정도고요. 자, 그래서 100파운드는 2,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4개니까 그럼 얼마야? 이제 막 산수 나오고 있습니다. 8,400만 원이 너의 보상한도 아니냐? 그래서 7,200만 원만 돌려달라고 청구했으니까 한도 이내에서 청구한 거 아니냐라고 보험자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론만 놓고 보면은요, 1심과 2심에서는요, 운송인이 이겼다. 야, 상식적으로 그 상황을 봐라. 영국이 주도하여 만든 것이고 당연히 영국 파운드를 말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1심과 2심은 이제 당연히 운송인의 입장 1파운드는 당연히 영국 파운드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대법원에서 확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은요, 아니다, 파운드는 금 기준이다. 그래서 100파운드니까 그 2,100만 원을 보상하는 게 맞다.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요, 영국 판례에서도 이미 파운드는 금 파운드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헤이그 규칙 구조에 보시면은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통화 단위는 금가의 골드 밸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헤이그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얘기가 왜 들어갔겠습니까? 이때 이게 헤이그 규칙이 1924년에 나온 건데요. 이때가 영국 파운드와 금이 연계가 돼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로 포함이 된 것인데, 하지만 이제 와서 어찌되건 이 규정은 남아있으니까 대법원의 입장은 뭐예요? 그리고 영국의 판례는 뭐예요? 철저하게 법리, 법조항만 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그 파운드는 금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골 때리는 게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실 이 헤이그 규칙의 100파운드가 인플레이션도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 운송인의 책임을 너무 반영하지 못한다고, 즉 너무 한도가 낮다라고 하여서 개정이 된 게 헤이그 비스비 규칙입니다. 그럼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는 100파운드를 얼마까지 인상을 시켰느냐? 포장 또는 선적 단위당 666.67 SDR 또는 중량 기준 키로당 2 SDR 중 높은 금액. 여기서 일단 이것만 보세요. SDR이라는 게 뭐냐?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 IMF의 관념적인 화폐로서요, 그때그때 바뀌긴 하지만 지금 SDR은 1.4불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666.67 SDR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하면은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100파운드가 지금 환율로는 한 15만 원 정도 하는 거죠. 100파운드가 너무 낮기 때문에 책임 제한 보상한도를 올린 게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고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한도가 100만 원 정도인데, 이제 와서 헤이그 규칙의 이 100파운드를 2,100만 원으로 해석해버리면 도대체 비스비는 왜 나온 거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다 뭐 한 겁니까? 선사의 입장도 그래요. 선사의 입장에서도 이제 선화증권에 물론 이제 특정 협약이 최악국이어서 그 협약이 적용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헤이그 규칙을 적용한다라서 운송인이 일부러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럼 운송인이 이게 2,100만 원인지 알았으면 집어넣겠습니까? 아니죠. 헤이그 비스비가 적용된다라고 집어넣겠죠. 헤이그 비스비 666.67 SDR 이게 100만 원인데 이것도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보상 한도가 높다라고 해서 더 낮은 헤이그 규칙을 집어넣는데, 그게 2,100만 원이 되면 실무적인 관행을 싹 다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법리에 충실한 거는 좋지만 상관행과 실무적인 그런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게 아쉽기는 합니다. 물론 영국에서 이미 이 파운드를 법리에 충실하여서 금이라고 판례를 내린 거, 그리고 협약에는 항상 어떤 말이 있습니까? 적용상의 통일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타 국가에서 이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그 협약으로 사실 재판이 있었으면 그 결과를 조금 존중하라라는, 즉 판례를 좀 따르라는, 그래도 이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얘 1924년에 이 한도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보험자와 운송인이 싸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 보험회사의 법무팀도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실무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겠냐라고 하면은 선화증권의 이면 약관, 즉 지상 약관이죠. 지상 약관으로 더 이상 헤이그 규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운송인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었다라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집어넣게 될 겁니다. 어찌됐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의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0파운드는 계속 그 파운드를 영국 파운드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몇 년 됐습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나옴으로써 상황이 확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 운송인 즉 선사든 포워더든 이렇게 좀 대응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보상 한도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항공운송협약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게 1924년 헤이그 규칙이니까요. 자, 그래서 항상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 상식이 법이 되는 게 맞지만 이렇게 그 상식을 배신하는 법의 해석, 법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법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그런 무역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